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그냥 엄청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저희들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로 지수 플레이에 발목이 잡힌 것 같아요. 진정한 강자는 외국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5월 16일부터 끄집 올린 양을 한번 보시면 금액을 보시면 이 금액들이 골고루 전 종목에 가서 매수가 일어난 게 아니고 삼성과 SK 집중입니다. 집중. 자, 지수프레이입니다. 선물, 현물, 지수프레이에 지금 개인 기간 검토까지 다 녹아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증거사 쪽하고도 전화도 한번 해봤지만 당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한테 제대로 당한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게 틀릴 때까지 제가 볼 때는 이번 주가 꼭지 같아요. 틀릴 때까지 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한번 삿바가 잡혀버리면 자빠질 때까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 점 분명히 인지하시고 어느 정도 오르면은 순환매식으로 다시 우리 경기 민감주 쪽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희박하겠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절망적이진 않습니다. 상대적 빈곤이라는 게 또 어떨 때는 내일이라도 또 이쪽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저도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지수 플레이가 걸렸을 때는 제일 약한 부분부터 치고 들어옵니다. 공매 수량이 많은 쪽, 그 다음에 재무가 약한 쪽. 어차피 그쪽을 팔고 현물을 사고 선물을 땡기기 때문에 아마 제 경험상으로는 한 2, 3일 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정도 2600선까지 오면은 전 종목의 결제가 좀 다 올라야 돼요. 근데 미국 쪽 영향이 있는 쪽만 지금 타켓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쪽은 대부분이 중국 쪽 영향을 많이 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수를 봐서는 알겠지만 예상치 못하게 중국 쪽은 홍콩 H부터 상해 지수까지 엄청 빠지고 있어요. 지금 홍콩 H 같은 경우는 거의 6천선 육박합니다. 6천이 무너지면은 또다시 우리나라 펀드나 ETF들이 또 개박살 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될 것, 안 맞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보들 아닙니까? 이 기관하고 검토들 보세요, 이거. 이거 무슨 대비도 없이, 이거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국 쪽을 너무 기대를 했던지, 아니면 실망 매물인지. 이거 보시면 지금 지수 플레이가 중국 쪽 빼고 한국 쪽 올리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도 마찬가지고, 중국, 대만을 빼고 한국으로 자금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새롭게 현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캐시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치고 빠지고 뺐다 박았다 하는 지수 플레이입니다. 이럴 때는 좀 고통이 다를 거예요. 특히 저희들 종목은 중국 쪽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 점 한번 이제 숙지를 하시고 종목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인프라코 마찬가지입니다. 상해 지수의 직격탄입니다. 덕분에 한 5% 빠졌어요. 자, 문제는 요 그래프 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는 올라가기 힘들죠. 매도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올라가기 힘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5월 17일 종가 기준 9,240원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9,240원을 못 지키면은 9,000원 선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상방은 없습니다.
오늘 빠진 걸 보니까 만약에 상방이 올라간다면 9,700원, 800원, 9,700원, 800원까지 5일선을 뚫고 올라가야 돼. 그러려면은 거래가 최소한 3, 400만 주, 외국인들이 최소한 30만 주 프로그램조차도 끄집고 올라가야 돼요. 이런 양이 없다고 없으면 일단은 하방 압력이 엄청 심해질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 외국인 보유량에는 그렇게 변동사항이 없어 보이지만 제가 우려스러워하는 게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외국인의 매수 매도보다 프로그램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터져 나왔다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좀 우려하는데 이 기관들 파시는 거 보세요. 이 기관들이 파는 거. 그래서 오늘 단타 치시려고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고점에 단타를 치든지 저점에 받았다면 오늘 수익은 없었을 겁니다. 네, 오늘은 별로였어요. 네, 내일 변동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단지 희망은 일단 EQ 실적은 6월달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적어두고 우선 시향으로 봤을 때는 내일 상위 지수를 봐요. 10시 반 10시 반까지 빠지다 올리다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내일 상위 지수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요즘 어떠냐니까 저희들이 3시 20분 맞추면 상위는 4시까지 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또 끄집어 올려서 거의 보합에 갖다 놔요. 또 양봉을 만들 때는 보합에 갖다 놓으니까 일반 개인 투자가들은 아마 종을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주 헷갈리게 해놨어요. 자, 이럴 때는 조금 수익을 보시려고 덤비시는 것보다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프라코어는 네, 그래서 내일도 보시면은 2000 뭐 정확하게 9,800원이 무너지면 좀 힘들 것 같고 다시 제자리로 도도리 갖다 놓을 것 같으면 그나마 아직까지 세력은 살아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내일은 기간이 아마 팔 돈이 없을 겁니다. 이제 팔 물량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저도 솔직히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종 잡을 수 없어요. 이거다 저거다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까지 왔습니다. 단지 수치로 봤을 때 9,300선. 네. 그리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최소한 종가 기준으로 9,000, 저가 기준으로 9,800원이네요. 9,800선 위로 올라가 안착을 해야 된다는 거. 요즘만 한번 지켜보시고 감망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HMM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3%까지 빠졌다가 밀어 올리네요. 반발이에요. 희망과 절망을 일단 제쳐두고라도 수급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 외국인 기관이 양봉이 있었다는 게 조금 희망적이지만 아마 저가 반발 매수지 않겠나.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사실은 이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어제가 정점일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쌍봉, 어제도 쌍봉 돼야지 거의 가까이 갔었고 뭐 오늘도 어떻게 될지 상황을 보니까 일단 꼬리다고 위로 올라왔는데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솔직히 당분간 단지 이 공매라든지 이 공매 보면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지금 공매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은 총 거래량이 매도와 매수 거래량이 약 230만 주인데 보시면 오늘 공방이 억수로 심했어요. 오늘 공방이 억수로 심했어요. 뺐다 박았다를 엄청 했다는 거예요. 뺐다 박았다를 엄청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나왔습니다.
더 이상 빠진다 그러면은 수개월이 걸릴 것 같고, 내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꼬리 달고 조금 시그널이 양봉으로 온다 그러면은 한숨 돌릴 상한까지 오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모르겠죠. 만약 그렇다가 다시 어떤 호재거리 뉴스가 매각에 대한 어떤 음, 이슈가 논다 그러면 급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참 저도 답답합니다. 방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공매는 무차별로 파고듭니다. 비집고 들어옵니다. 여기에 그냥 질려버려. 그래서 아마 이 험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많이 질릴 수도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질리게 만들었죠. 차트 자체도. 근데 이게 분석적으로 보면은,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RSI가 완전히 바닥이에요. 지금 완전히 바닥. RSI가 16 같으면은 거의 바닥입니다. 이 차트로 봤을 때는 담가야 될 자리예요. 담궈야 될 자리인데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요. 방향이. 저도 답답합니다. 이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데 방향이 정해지고 빠지면은 선택이 되고, 방향이 정해지고 올라가도 선택이 되고, 옵션만 무승무승하고 방향이 설정이 안 돼요. 빨리 방향이 설정이 됐으면 하는 희망을 저도 지금 가지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신용을 풀을 썼어요. 한 계좌에 신용을 풀을 써서, 네, 마지막 남아있는 걸 제가 탈탈 털어가지고 비상금 빼고 한 8천주를 매집했습니다. 네, 매집 가격은 17,370원. 제가 왜 매집했냐니, 저도 한번 배팅을 해봤어요. 이제 네, 내일 상을 안 봐야 되겠죠. 손절을 할 건지 익절을 할 건지 오늘 제가 풀 한 배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쪽 계좌만. 그래서 저희도 내일은 제가 상당히 좀 아침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봐야 될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한번 봐야 되겠어요, 결론은. 예. 그리고 지금은 견뎌낼 자리가 아닌가 싶네요. 뭐 허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소외된 자리겠죠. 뭐 경기가 어렵니, 뭐 SCFI 지수가 빠지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험 같은 경우 이 매각 이슈에 이게 지금 떨미가 잡혀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돼 있어요.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반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까지 어떤 결론도 안 나오네요. 어쩌자고 하는 건지 제가 진짜 산어머니라도 한번 뛰어가 보고 싶은 그런 심정까지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일 양봉이 나올까요? 양봉이 나올까요? 어떨까요? 양봉이 나올까요? 완전히, 예, 완전히 바닥까지 다 오가기 직전에 요 라인에 걸리네요. 2021년 1월달. 네, 2021년 1월달에 걸립니다. 도돌이했네요. 도돌이. 월봉으로 보면. 근데 양봉이 뜨긴 떴습니다. 지금 밑에서 쌍봉이 뜨긴 떴어요. 자, 내일 한번 힘을 한번 불어 넣어주고 싶습니다. 이 흠흠 거리지 말고 슝슝 좀 날아가 봐라. 어휴. 자, 삼성중공업. 그래서 HM 가지고 계시는 분 어쩔 수 없죠. 견디는 자리입니다. 고진감래라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터지겠죠. 힘드시겠지만 다 같이 견뎌봅시다. 자, 삼성중공업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6,200원과 6,400원의 익절 타임입니다. 이어서 욕심부리면은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단기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그래 보시고 일단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6,050원까지 빠졌다 반등 못하면 6,000원이 깨집니다.
그리고 6,200원, 400원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쭉 밀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뭐 제 말을 듣고 제 하자는 대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오랜 경험에서 놓은 산출의 근거니까 참고하셔서 수익을 보시면 일단 빠져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 대한유화. 자, 이게 왜 이러냐고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중국입니다. 네. 이게 정시는 경제의 바로미터죠. 원자재가 움직이지 않는 전 세계의 어떤 시장이든 간에 원자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경기는 반드시 침체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원자재가 움직이지 않는데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어떻게 팔릴까? 그거는 삼측 동자도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일단 배제하고 원자재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경기 침체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게 움직인다면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이 움직여야 되죠. 근데 중국이 지수가 너무 안 좋아요. 중국 지수가 안 좋으면 결코 호텔 신라 면세점, 항공, 특히 케미컬 쪽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중국이 그냥 중국입니까? 제가 기대하는 건 중국이 그냥 중국이 아닙니다. 미중 간에 무슨 경제 싸움이든 그든 어쨌든 간에 자기들 살려면 또 다시 돈을 풀어야 될 거예요. 돈을 푼다는 거는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거고 거기 어떤 식으로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은 그 차이일 뿐이니까 현재 어제 방송하신 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행편을 되신다면 저점 바닥 매수 추천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단지 제가 볼 땐 중국만 돌아선다면 케미칼 쪽은 바로 튈 겁니다. 너무 이쪽에 대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케미칼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자리이고 지금 매수 타이밍이지 싶습니다. 일단 15만원선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그 타이밍이 언제쯤 올까요? 그럴 것 같으면 상해 지수를 보십시오. 상해 지수가 돌아서면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케미칼 쪽은 돌았습니다. 상해 지수만 돌았으면요. 그래서 상해 지수를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한항공 오늘 한진칼 신주 이스크 때문에 조금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뭐 대한항공은 뭐 빠지봤자 얼마 빠지겠습니까? 그렇죠? 23,000원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23,000원. 그러려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래 봤을 때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지수 프레에 걸려서 지금 다른 종목들이 힘을 못 써요. 삼성전자의 지수 플레이에 걸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직결되는 종합주가와 직결되겠다는 거. 자, 요래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번 주가 고점일 것 같아요. 지수 프레로 고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돌아선다 그러면 만약에 코스피가 빠진다 그러고 빠지고 삼성전자가 빠지면은 이것들이 다시 한번 경기 민감주 쪽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제 경험상에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기 때문에 내일이 정점이 될지 오늘이 만약에 정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일 삼성전자 주식이 빠지면서 지수가 빠질 거예요. 지수가 빠지면 지금까지 내려갔다 빠졌던 이 각 종목의 주가들이 다시 꿈틀거릴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 만약에 내일이 삼성전자가 고점이라면 그리고 코스피가 내일까지 고점 올라간다면 아마 내일은 이렇게 빠지지 않고 거의 강보합이나 약보합으로 종가 기준으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지수가 빠지면 삼성전자가 빠지고 그 다음 지금까지 빠졌던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 관전 포인트를 꼭 기억하시고 내일 아침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조금 심적인 부담이 없고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은 현재 상태에서 나스닥이 또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지수 선물도 올라가고 나스닥도 올라가고 원화가 빠집니다. 원화가 20원대가 무너졌어요. 여기 지금 내일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액티브한 주식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이. 네, 너무 쪼르게 보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한번 즐겨보시라 그러면 욕을 들어볼 건데 한번 이런 시장에 이런 경험도 있으시면은 이 다음에 많은 내공 쌓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어차피 주식이란 건 계속 하실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 여러 가지 환경에서 각 종목들이 지수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씩 노트에 메모를 하시고 차곡차곡 기록을 해 놓으시면은 주식을 대하는 데 대한 엄청난 내공이 쌓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인프라가 코어 5%, 뭐 HMM 뭐 오늘 3%까지 빠졌다가 말아 올리고 삼성중공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안 올라가고 대한유화는 왜 빠질까, 대한항공은 왜 강보합일까, 요런 왜 그런지를 제 같은 거북이가 방송도 하지만 다른 유튜브들도 보실 거예요. 보시면서 자기 주관보다는 각 개인의 방송들을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포인트를 찾아서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희망으로 보고 희망으로 돌리고 어떤 사람은 절망으로 보이고 할 때 가치 기준이 판단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래 어려울 때는 제가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주관적인 건 빼십시오. 빼시고 반드시 객관적인 판단하에서 시황을 보셔야만이 그나마 아픔은 덜 할 거고 그 다음에 손실률이 줄어들 것이며 그 다음에 배팅 하시는데 함부로 손가락 클릭이 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거는 항상 빼시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각 매스컴이나 매체나 유튜브나 방송을 보시면서 객관적인 판단하시는 내공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니면은 내공 쌓을 기회가 또 없어요. 이런 어려운 환경의 내공은. 올라갈 때는 내공 쌓을 것도 없잖아요. 아무거나 쌓아도 올라가니까. 예, 살아남는 길은 잘 아시겠지만 절벽 끝에 섰을 때 뒤돌아봤을 때 누가 땡겨주는 거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앞걸음을 나갈 건지 뒷걸음을 칠 건지는 순전히 본인 판단입니다. 판단을 쌓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을 항상 생각하시라는 거. 이 점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한번 희망을 한번 가져볼까요? 저도 가져볼게요. 긴 시간 경청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